다른 특별한 여행도 준비했거든요. 제가 떠나는 여행은 캠핑카를 타고 떠나는 여행. 근데 가격이 단 1달러.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바로바로 호주. Nice to meet you. Yeah. 신기하다. 뭐지? 안녕하십니까, 지구르기입니다. 저는 푸켓 여행을 안정적으로 마치고 안정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푸켓 여행 끝마치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바로바로 호주를 가고 싶었던 이유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거의 1년 동안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했었는데 캥거루 먹기도 맛있어 보이고 길 가다가 캥거루랑 사운드도 있다고 하고 도중도 이렇게 깨끗하기도 하고 자연경관이 예쁘다고도 하고 등등 이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보고 싶은 건 푸른빛 바다 케언즈라고 하는 곳은 지금이 딱 시즌이라고 합니다. 케언즈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바다뿐만 아니라 특별한 여행도 준비했거든요. 그 여행은 가는 동안에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불안한 건 아직 제가 여행 초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유를 2번 합니다. 푸켓에서부터 싱가포르 창의공항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또 발리, 공항 이름 까먹었네. 네, 발리까지 갔다가 또 발리에서 케언즈까지 가는 총 3번의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제가 또 가난한 여행자인지라 메인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LCC만 타고 가거든요.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중간에 텀이 3시간 30분 텀 한 번 있고 5시간 텀 한 번 있어요. 연결편이 지원돼서 딱히 체크아웃 체크인을 할 필요가 없는데 발리공항에서는 바깥에 한번 나갔다가 짐 전부 다 찾고 다시 입국 심사를 거쳐서 인도네시아 에어아시아를 타야 된다고 합니다. 발리공항이 조금 악명이 있잖아요. 그기가 살짝 복병일 것 같긴 한데 제발 지연 없이 무사히 세계 항공편을 다 탔으면 좋겠습니다. 밥 먹으면서 다음 여행에 대해서 살짝 더 설명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뭐야? 분명히 맥인데? 버거킹이네? 맥버거킹. 제가 떠나는 여행은 캠핑카를 타고 떠나는 여행입니다. 근데 가격이 단 1달러. 어마무시하죠. 호주는 캠핑카가 원래 그렇게 싸냐? 아닙니다. 사기 뭐 그런 거 전혀 아니고 한 곳에서 한 곳으로 이렇게 차들을 막 이동시키잖아요. 편도 여행을 해가지고. 그러면 한쪽 곳에 차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니까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원상복귀를 시켜야 됩니다. 1100km, 1700km 이렇게 됩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리예요. 이용객들한테 싸게 넘기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거죠. 가격이 단 1달러. 저희는 싸게 여행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한 거고 캠핑카 업체는 분배할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인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잘 이용을 안 하니까 거기다가 페리를 타는 요금을 내준다거나 기름값을 지원해 준다거나 여러 혜택들이 더 많습니다. 여행 지원금까지 준다고 해요. 또 정말 꼭 먹고 알 먹고 아니겠습니까? 4일 동안 1700km를 이동해서 브리즈번에 도착해야 돼요. 근데 꼭 4일이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추가 옵션을 선택하면 하루 이틀 정도 추가 요금을 내고 더 빌려서 탈 수가 있습니다. 4일 동안 좀 강행군이긴 하더라도 중간중간 들려서 쉴 수 있는 곳에서 쉬고 재밌는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저가 항공사라서 비위생적이거나 좌석이 좁을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타보니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늘 육로로만 이동하던 제가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니 여행 가는 기분이 훨씬 더 살아났어요. 기내식도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특히 장조림 같은 맛이 좋았고 계란은 간이 잘 배어 제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적당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무려 12분이나 일찍 도착해줬네요. 다음 연결편도 안 놓치고 잘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시간 정도 떴는데 그 중에 1시간 정도는 좀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기다리는 시간 될 것 같고 2시간 동안에는 혼자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비스라고 할 건 없고 그냥 적당히 잘 타고 왔습니다. 이제 내려보겠습니다. 여행 초보에게 커다란 일이 생길 뻔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카페 한자 가지고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시간 떨어지는 그 판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거든요. 라스트 콜이 뜬 거예요. 뭐라? 저게 지금 뜨면 안 되는데? 근데 1시간 20분이나 남았는데 왜? 벌써? 하는 생각이 혹시나 싶어서 조금 달리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비행기 놓칠 뻔했어요. 제 시계가 아직 1시간 전 시계인 푸켓 시계를 가리키고 있었어가지고 인지를 하지 못했던 거죠. 제 휴대폰 시계만 믿고 있다가 여행 경험치 플러스 1스택 했다. 또
놓쳤으면 진짜 앞길이 막막한 건데. 발리에 잘 도착했습니다. 다음 비행기까지는 또 6시간 정도 출국 수속도 한번 했다가 다시 입국 수속도 해야 돼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짐을 찾았는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크다란 가방에 공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가방 윗공간에다가 쌓아가지고 가방을 하나 끼워 놓은 게 있었거든요. 엄청 단단히 고정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떨어졌나봐요. 조그만한 가방 하나를 분실했습니다. 거기 안에는 딱히 비싼 물건은 없고 그냥 옷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겨울옷들이랑 그런 게 싹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속옷이랑 양말이랑 큰일 났네요. 일단은 로스트 앤 파인드에다가 문의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잃어버린 것은 작은 여행 파우치로 겨울용품과 내복, 속옷, 양말, 경량 패딩까지 들어있었어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순간적으로 정말 당황했습니다. 로스트 앤 파운드 직원은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상담해 주어 참 고마웠었습니다. PIR, 즉 수화물 사고 보고서를 작성했고 항공 이용 증빙 서류들도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아직 보상은 받지 못했으며 결과가 나오면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다음 비행기 환승까지 시간이 넉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지체된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조급해졌습니다. 일단 오늘의 교훈, 가방 짐을 쌀 때는 반드시 꼼꼼하게 짱짱하게 잠그자. 정말 중요합니다. 안에 있던 모든 옷을 잃어버렸네. 항공사에다가 문의 넣어야 되겠죠? 싱가포르 공항에도 문의를 한번 넣어봐야겠습니다. 여기는 로스트 앤 파인드에 신고 잘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싱가포르 공항에는 내가 직접 문의를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죠. 뭐 어쩔 수 있나. 일단 시간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빨리 다시 출국 수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크인 완료했고 다시 이미그레이션 한번 더 하러 갑니다. 하루가 왜 이렇게 기냐. 하루 종일 걷고 있네.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 몸이 좀 긴장 상태로 있으니까 불편하네요. 공항에서 먹는 첫 번째, 두 번째 음식이네요. 버거킹 먹었고 점심은 기내식 먹었고 저녁으로 라멘 먹으러 왔습니다. 내가 너무 고파요. 와, 참치가 통째로 들어있어. 계란 하나 통째로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작은 짐가방 안에 어떤 것들을 담궈놨는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주려고 샀던 소중한 옷들도 잃어버렸고 속옷이랑 양말도 전부 다 거기 들어있었는데 잃어버렸고 베트남 가서 샀던 장갑이랑 가격이 좀 막강합니다. 그래도 여행 경험치 쌓는데 이거만큼 다행인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큰 가방 통째로 없어졌어. 그건 멘털 때문에 멘털 나와서 어디 딴 데 가지도 못했을 거야. 진짜 다행이지. 그런 엄청 조용하네요. 여기가 시내로 가는 버스 타는 곳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디디 어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다운받아 와가지고 확인해봤더니 택시가 더 싼 것 같아가지고 택시를 이용해서 갈 예정입니다. 남반구로 오니까 시원한 겨울이잖아요. 초겨울.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행복해. 이거지. 이 느낌 받으려고 제가 다른 동남아 국가를 다 패스하고 이곳으로 온 겁니다. 지금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목도 거의 잠겨있고. 태국에 있었으면 지금 새벽 4시인 건데 24시간 동안 비행하고 3시간을 더 끼어있는 거죠. 가고자 했던 숙소로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체크인이 2시인데 짐만 던져놓을 수 있으면 짐만 던져놓고 오늘 하루를 또 재밌게 출발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케인지에서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걸어서 왔다 갔다 하기엔 너무 보고 싶은 게 많아서
하루 동안은 자전거를 타고 다닐 생각입니다. 오늘 이동하는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체크인을 하러 왔으나 시간이 너무 일러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짐을 잠시 맡겨두고 인근 마트를 둘러봤어요. 유심칩을 먼저 샀고 호주다운 거리를 지나 자전거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전기 자전거 매장을 포함해 4곳 정도를 돌아봤지만 렌탈을 해주는 업체는 한 곳도 없었고 유일하게 있다던 매장도 이미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아, 렌트카 왜 없는지 알겠다. 근처를 산책하다가 무료로 수영할 수 있는 풀장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무료 바베큐장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고기 구워 먹어야지. 앞으로 호주에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재밌는 영상을 꾸준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저의 여행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력이었습니다.